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미혼 여자입니다. 2년 전에 결혼을 앞두고 파혼을 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은 마음의 상처도 많이 치유가 되었지만 조금 더 통쾌하게 누군가 대신 한마디 해주신다면 조금 남아있는 채증이 마저 내려갈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보내봅니다. 이곳 댓글들이 은근 사이다의 단호박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익명으로 싹 털어버리고 정말 다 잊으려고요. 시어머니 되실 뻔했던 분이 유튜브를 잘 보셨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나 보시려나?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아줌마 꼭 보세요. 제게는 아픈 가족사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오빠가 19살, 제가 10살이던 해에 차례로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이 1년 터울로 모두 암으로 저희 곁을 떠나셨어요. 암이라는 질병이 이렇게 갑자기 내 가족에게 찾아들고 치료되지 못하고 짧은 시간 안에 모두 돌아가시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땐 제가 많이 어렸기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다 나으셔서 툭툭 털고 저희 곁으로 돌아오실 줄로만 알았어요. 제가 너무너무 어릴 때라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여의게 되는 일을 겪어서인지 충격이 컸고 9살, 10살 때의 일인데도 그 시기의 기억들은 드문드문한 것들이 많아요. 저희 집이 그리 부유하진 않았지만 부모님께서 남겨준 재산이 있었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는 근처 사시던 고모가 많이 챙겨주셔서 부족하지는 않게 자랐습니다. 특히 오빠는 정말 저에게 아빠이고 엄마였어요. 저희 학교에 일이 있어도 오빠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꼭 와주었고 진학상담도 오빠가 직접 와주었었습니다. 오빠는 제게 하나뿐인 가족이었고 전부였습니다. 그런 오빠가 26살이라는 제법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자마자 바로 새언니와 결혼을 했어요. 새언니는 오빠와 동갑의 대학교 CC였습니다. 둘이 연애하는 동안에 저를 데리고 함께 놀이공원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새언니가 과외도 해주면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가족이 한 명 더 생기니 어찌나 좋던지 든든한 내 편이 한 명 더 생긴 것만 같았어요. 얼마 뒤 오빠는 결혼을 하였고 우리는 세 식구가 되어 함께 살았어요. 그렇게 1년 정도 고향에서 고모 옆에서 살다가 오빠가 서울로 이직을 하면서 우리는 모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집은 전세를 주었고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어요. 고향에서 나고 자라고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다녔기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고모 집에서 있으면서 졸업하고 오빠 집으로 올라올까도 고민을 했지만 오빠도 저도 서로를 하나뿐인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차마 떨어져 지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새언니도 제게 같이 서울로 가자고 하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오빠를 따라 서울로 진학을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 사람들 깍쟁이라고 하던데 다행히 좋은 친구들 만나서 적응도 잘하고 잘 지내었어요. 이후 저는 대학에 진학을 했고 그 사이 조카들도 생겼습니다. 조카들은 3년 터울의 남매였어요. 우리 5식구는 정말 남부럽지 않게 평범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만 했을까요? 제가 28살이고 큰 조카가 10살 때 모임에 다녀오던 오빠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조카들이 없었으면 정말 저도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조카들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부모님을 여의었던 나이에 큰 조카를 바라보는데 그 시절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작은 조카는 매일 엄마를 찾아 울었기에 제가 슬프고 힘들 새가 없었어요. 조카들을 어르고 달래가며 키워야 했습니다. 매일 조카들을 모두 재우고 난 어두운 밤이면 이 세상에 의지할 이 하나 없이 내 편인 사람들 하나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빠 부부의 소식을 들은 고모는 제 걱정을 하시며 집에 오셔서 한동안 조카들과 저를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건 아니네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또 사라지더라고요. 새언니의 친정으로는 이혼한 오빠 되시는 분과 연로하신 어머니가 계신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조카들을 직접적으로 챙겨주실 수는 없었습니다. 오빠가 제게 그랬듯 저는 조카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물론 조카들은 종종 제 엄마와 아빠를 찾았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빠의 죽음 이후 연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33살에 회사 동료와 좋은 마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사정을 다 알았지만 개의치 않더라고요. 가끔 조카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어 주었고 제가 조카들과 함께하는 주말에 만나지 못해도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 조카들도 삼촌 삼촌하며 그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겁이 나더라고요. 아직 어린 조카들이 눈에 밟히기도 했고요. 그러다 제가 사귀는 사람이 있는 걸 알고는 고모가 조카들을 고향집으로 데려가서 직접 돌보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이미 고모의 나이가 환갑이 넘었어요. 그간 저희 생각을 해서 종종 오고 가며 우리를 봐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이들까지 봐달라고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조카들과는 떨어져 살 수도 없었어요. 조카들은 제게 가족 그 이상의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고모에게 결혼은 생각이 없다고, 마음은 감사하지만 조카들은 제가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연은 다 때가 있는 법이야. 그 때를 놓치면 끊어지는 법이라고. 좋은 사람이라며. 네가 애들 때문에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평생 그러고 살면 너희 오빠가 하늘에서 참도 좋아하겠다. 내가 너만큼 못 돌볼까 봐 그래? 이래봬도 고모 건강체질이야. 내 새끼들도 너희들도 다 키웠어. 걱정 마. 내가 그래도 너 시집을 보내야 나중에 하늘에서 우리 오빠 만나면 면이라도 서지. 그러지 말고 괜찮은 사람이면 결혼해. 응? 그쯤 그 사람이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결혼이 현실로 다가오니 더욱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손을 선뜻 잡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사람을 사랑은 하지만 제게 최우선은 조카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내 사정 다 알다시피 난 조카들이 우선이라고. 그래서 결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이런 부분도 다 알고 날 만난 거지 않느냐고. 결혼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 거라면 그만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처음 우리가 만날 때부터 제 인생에 있어서 결혼은 없다고 다 이야기했었거든요. 그 사람은 자신이 다 감수하겠다고, 부모님도 다 설득하겠다고, 조카들도 다 끌어안겠다며 제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2주 뒤 그 사람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조금 반대를 하신다고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제 조건이 시댁에서 좋아할 만한 조건은 절대 아니었으니까요. 저보다 한 살 많았던 그 사람은 결혼을 해야 할 것이고 그 사람의 부모님께서 당연히 저를 반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고 했어요. 그 뒤로 한 달 뒤 그 사람이 자신의 부모님을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싫다고 했어요. 우리가 결혼할 것도 아닌데 왜 만나야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결혼은 거의 허락을 받았다고, 그래서 직접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고민 끝에 그 사람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머니께서 제게 그러시더군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애가 하도 아가씨 아니면 안 된다길래 내가 자리 마련해 달라고 했어요. 조실부모하고 오빠 내외도 먼저 보내고 조카들이랑 산다고요? 아유, 어떻게 또 팔자가 그래. 그래, 뭐 그건 내가 진즉에 들어서 아는데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조카들은? 물어볼 줄은 알았습니다. 반대를 했던 이유가 제 조카들 때문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돌보겠다고요. 우리 오빠가 제게 그랬듯
저도 조카들을 돌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그 사람을 매섭게 바라보시더니 거봐, 엄마가 뭐라 그랬어? 그 애들 네가 키우게 되어 있다고. 네가 덤터기 쓰게 되어 있다고 그랬지. 내가 뭐라디? 아, 정말. 내가 너 남의 자식 키우고 살라고 처부모 사랑도 못 받고 살라고 이날 이때까지 키웠는 줄 알아? 아가씨도 참 그렇네. 어른 만나는 자리에서 다른 대안책을 생각해 온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겠어요도 아니고 숨도 안 쉬고 조카들을 데리고 시집 오겠다고요. 내가 이 결혼을 찬성해야 하니? 물론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건 알았지만 분명 그 사람이 거의 허락을 하셨다고 하기에 어느 정도 감안하고 오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불쾌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올 곳이 아닌데 잘못 온 것 같다고 그만 일어나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의 어머니께서 휙하니 일어서서 나가 버리시고 아버님께서는 인상을 확 쓰며 그만 가라는 듯이 손을 휘휘 저으며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나가는 저를 쫓아오기에 쫓아오지 말고 부모님께 가보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혼이요? 애초에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 잠시 흔들렸었던 건데 안 하면 됩니다. 제가 그분들께 빌어가면서까지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씁쓸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내 조카이니 내 눈에만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겠죠. 그렇게 아픈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니 작은 조카가 학교에서 감사라는 주제로 글짓기를 했다며 보여주네요. 감사한 우리 고모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키워줘서 감사하고 곁에 있어줘서 감사하고 예쁜 옷 사줘서 감사하다고. 그때 더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그 사람 없이는 살아도 조카들 없이 못 살겠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마음을 잘 추슬러서 꼭 좋은 사람 만나 예쁜 가정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생때 같은 자식이 천의 고아에 딸린 조카들까지 있다면 그 어떤 부모님이어도 반대를 하실 거라고요. 나를 반대하는 당신의 부모님이 나쁜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이시더군요. 나예요. 내가 좀 만났으면 하는데 내가 그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우리 집 근처로 오시겠어요? 저 그 사람이랑 헤어졌습니다. 그러니 만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만나지 않아요.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니 만나서 하죠. 저희 정말 헤어졌어요. 죄송하지만 전화 끊겠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직 한창 쓰라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말은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그 사람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저를 찾아오셨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대뜸 결혼 허락할게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내 말이 상처였다면 미안해요. 그런데 아가씨 입장이 누구든 쉽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건 이해하죠? 나는 아들도 아가씨도 나이가 있어서 애들을 낳고 살아야 하는데 아직 어린 조카들까지 데리고 산다고 하니 내가 좀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안해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요. 그리고 결혼 진행해 봐요. 뭐 친정이 없으니 나름 우리가 잡으면 될까? 아무튼 우리 아들이랑 한번 상의해 봐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태도를 바꾸시는데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기에 그날은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제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고 조카들은 삼촌이 이제 고모부가 되는 거냐며 좋아서 팔짝팔짝 뛰더라고요. 저도 저였지만 조카들도 그 사람도 모두 좋아하니 다른 건 따질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혼 준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혼살림을 저희 집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하니
모든 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혼수 문제로 상의할 게 있다며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너희 집에 좀 가보자. 집에요? 집은 왜요? 혼수해야지. 방이 세 개랬나? 우리 아들이 세 개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세 개긴 해요. 신혼살림 안 바꿔? 살던 집에 살아도 혼수로 가정가구는 바꿔야지. 조카들이 남자 여자라고 했나? 그러면 방은 하나씩 나눠 써야겠네. 아유, 방이 세 개라고 해도 많은 것도 아니네. 그래도 같이 지내기에 충분해요. 그나저나 그 집이 지금 조카 명의로 되어 있다면서? 네? 아니 너희 오빠 죽으면서 큰조카 앞으로 재산 다 해준 거야? 네가 후견인이고. 그게 왜 궁금하세요? 들어보니 고향에도 집이 있다던데 그건 누구 명의야?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네 앞으로 해주신 건 없니? 이미 어머님의 말씀이 기분이 많이 나빠 있던 전 그런 건 왜 물으시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실 너희가 결혼하면 애들도 낳아서 키워야 하는데 조카까지 키우려면 우리 아들 등골 빠질까 봐 걱정했던 거였거든. 그런데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 너희 사는 집이 조카 명의이고 지방에도 집이 한 채 있다고 하기에 사는 게 많이 어려운 집은 아닌 것 같아서 겸사겸사 허락한 거야. 솔직히 처부모 없고 처형제 없으니 우리 아들이 어른일 눈치 안 봐도 되는 건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네? 뭐라고요? 부모 마음은 다 같아. 금이야 오기야 키워놓은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처 조카들 먹여 살린다고 고생고생한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그 자리에 장가를 왜 보내? 그나마 내 생각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니 우리 아들도 너 아니면 곧 죽어도 안 되겠다고 하니 잘 살아보라고 한 거야. 그래, 기왕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조카들이 곧 고등학생이 된다던데 방세기로 괜찮겠어? 그냥 내 생각에는 지방에 아파트 팔고 여기 아파트 팔아서 40평대로 이사가. 그래야 너희도 애 낳고 살지 않겠니? 조카들이 방 하나씩은 다 차지할 텐데. 그리고 이건 뭐 그냥 높아심이 하는 소리인데 진명이는 우리 아들로 해주면 좋겠어.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남자가 집안의 가장 아니겠어. 그리고 어쨌든 내가 썩 내키는 결혼을 시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는 해줘야 내가 마음이 좀 위안이 될 것 같아. 해줄 수 있지?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지? 그 말들이 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왜 저희 부모님이 그리고 오빠가 남겨준 재산을 그 사람 명의로 해줘야 하죠? 모든 재산은 다 조카들 앞으로 남겨둘 거예요. 전 이미 모아둘 만큼 모아뒀고 얼마든지 먹고 살거든요. 어린 조카들이 어려움 없이 살게 하는 게 제 목표라서요. 라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니? 내 얘기 잘 들어봐. 너보다 인생 더 많이 살아본 입장에서 하는 말이야. 우리 아들이 네 조카들의 보험이라고 생각하렴. 보험이요? 그래. 그런데 공짜 보험이 어디 있니? 평소에 투자를 해야 긴급할 때 그 보험금을 타먹는 거 아니겠어? 우리 아들 앞으로 집해 두었다가 나중에 너희 조카들 학비도 그렇고 결혼이라도 한다고 하면 우리 아들이 아버지처럼 지원하지 않겠어? 그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라 이 말이야. 그리고 생각해봐. 내가 어쨌든 넓은 마음으로 첫 조카까지 다 품고 살라고 했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니? 난 내가 말하기 전에 네가 먼저 그렇게 한다고 할 줄 알았어. 더 이상 어머니와 말을 섞고 싶지 않더군요.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돌아가시라고 하고는 그 사람에게 퇴근하는 대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곤 이별을 고했습니다. 제게 대체 왜 그러느냐고 하기에 우리 집과 지방에 있는 집을 당신 아들 명의로 해달라는 어머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며 자세한 건 어머님에게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고 자신의 어머님에게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하는데 전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해서 제가 혼인신고라도 하면 정말 내 식구 되었구나 해서 점점 더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절 피곤하게 하겠지요. 그러다 우리 조카들에게
골칫덩이라는 듯 눈치라도 준다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전 마음을 정했으니까요. 어머님은, 아니, 아주버님은 그 뒤로 한 번 더 절 찾아와서는 그러면 아무 대가도 없이 부모 없는 고아 주제에 제 팔자 똑 닮은 고아 조카들까지 자신의 아들에게 떠맡기며 같이 키우려고 했느냐며 막말을 쏟아붓더군요. 그러려면 그에 합당한 뭔가를 해주고 바라야지 않느냐고 합니다. 재산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아파트에 사망보험금에 살아생전 모아두신 현금도 꽤 되었습니다. 오빠가 결혼할 때 그 돈으로 집을 사라고 했는데도 오빠는 그 돈은 저 결혼할 때 줄 거라고 하면서 오빠랑 새 언니 둘이 모은 돈에서 대출받아 이 집을 산 거였습니다. 그런 피 같은 집을. 뭐? 어쩌라고요? 저야말로 이 돈으로 조카들 대학 보내고 나중에 시집 장가 간다고 하면 집 한 채씩 해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님과 오빠, 새언니가 담긴 이 집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결국 그 사람도 제 어미와 같은 사람이더군요. 한 번은 제게 전화를 해서 집 명의만 바꿔주면 어머님이 결혼시켜준다고 하는데 그것 하나도 못해주느냐고. 자신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고작 그것뿐이었느냐고 하는데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냥 웃겼어요. 그렇게 그 사람과의 관계는 모두 끝내고 제 주변을 정리하기 위해 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쉬는 동안 조카들이랑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간 부족했던 제 손길로 챙겨주면서 평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우리 셋이 해체될 뻔했다는 생각이 힘들기도 했지만 이젠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아요. 그나저나 이 글을 그 아주머니께서 꼭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신이 했던 그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거짓 근성으로 다가왔을 뿐인지. 생각지 않던 결혼을 하자고 해서는 우리 집에 어른이 없다는 이유로, 당신이 어른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재산을 취하려고 하고 내 조카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그 아주머니에게 저 대신 한마디씩 해주세요. 제 동년배 분들도 좋고 어머니 뻘 드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살아 계셨다면 가만두지 않으셨을 텐데 이럴 때 정말 엄마, 아빠가, 오빠가 너무 그립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